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헌재의 최종 선고. 과연 어떤 쪽으로 날까요? 오늘의 주제입니다. 네, 뭔가 오늘은 좀 모두가 긴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맞춘 사인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돌직구 신문부터 보시죠. 역사적 탄핵 심판의 날, 헌재의 결정,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먼저 뉴스 속보부터 전해드립니다. 네, 지금 이정미 권한대행 등 재판관 8명이 전원 출근을 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요, 선고 직전 재판관들의 평결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재판관들이 찬성과 기각에 대한 평결, 그러니까 정족수를 체크하는 평결 과정에 이미 들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미 권한대행이 조금 전 출근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 저희 카메라에 포착이 됐는데요. 긴장한 듯한 모습이 역력한 이정미 재판관, 그리고 잇따른 다른 재판관들도 속속들이 헌재에 출근을 했습니다. 비교적 일찌감치 출근을 했던 헌법 재판관들, 지금 찬성은 몇 명, 기각은 몇 명, 수를 최종적으로 조율하는 평결 과정에 이미 돌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취재진들이 수백 명 몰려 있고요. 재판관 6명이 인용 시에 대통령은 즉각 파면이 되게 됩니다. 헌재의 선고가 되는 순간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되는 셈인데요. 과연 오늘 헌재의 판단은 어떻게 나올까요? 지금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헌재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이동재 기자, 헌재 내부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은 평소보다 이른 오전 8시쯤 모두 청사에 도착했습니다. 헌재는 평결과 11시에 있을 선고 준비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오늘 결정은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를 건네받은 지 91일 만, 지난주 최종 변론을 연 뒤 11일 만입니다. 법조계에서는 보완을 위해 재판관들이 오늘 오전 마지막 평의를 열고 표결로 최종 결론을 내는 평결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난 2014년 내려진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에서도 오전 10시에 선고가 이루어졌지만 선고 직전에야 평결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곳은 국내외 취재진 수백여 명이 새벽부터 몰려 진을 치고 있는데요. 선고를 직접 방청할 수 있는 방청객들도 헌재로 하나둘 모여들고 있습니다. 796대 1의 경쟁률을 뚫은 일반인 24명은 역사적 선고를 헌재 대신 판정에서 지켜보게 됩니다. 네, 8명의 헌법재판관 중에 6명이 탄핵에 찬성을 하면 대통령이 즉각 파면되는 것이죠. 네, 최종 표결에서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 인용 의견을 낼 경우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파면당하는 대통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재판관 3명 이상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낸다면 박 대통령은 파면을 면하고 정지됐던 직무에 바로 복귀하게 됩니다. 박 대통령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시간이 2시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동재 기자가 헌재 앞에 나가 있는데 여러분들 소리 들리시죠? 지금 헌재 앞에는 탄핵 찬성을 촉구하는 시위와 탄핵 반대를 촉구하는 시위 세력들이 모여 있습니다. 긴장감이 팽배한 상황인데요. 조금 전 이정미 재판관이 출근하는 모습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는데 이정미 재판관도 많이 긴장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 취재기자가 핸드폰으로 촬영한 그림에서 저 고데기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이정미 재판관의 이 뒷머리를 돌돌돌 말아주는 헤어기구, 미용기구를 빼는 것을 깜빡한 채 출근하는 모습이 저희 헌재 앞에 있는 취재기자의 휴대전화에 포착이 됐는데 이게 그만큼 냉철한 이정미 재판관도 긴장을 한 만큼 오늘의 이 헌재의 선고가 그만큼 중요하고 너무나도 긴장이 된다는 것에 아마도 반증일 것 같습니다. 이정미 재판관도 뒤에 저 머리 헤어기구, 헤어롤이 껴있는 줄 아마 미처 저 당시에는 몰랐을 것 같습니다. 현재 안국역 앞에 특히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를 촉구하는 각각 집회의 열기가 벌써부터 뜨겁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 중계 카메라가 안국역 앞에 나가 있는데요. 이 모습은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태극기 집회의 시위 현장 모습을 생중계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안국역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들과 탄핵을 찬성하는 양측 집회의 분위기와 열기가 벌써부터 뜨겁다고 합니다. 오늘 밤늦은 시간까지 양측의 집회와 이 시위가 예정이 돼 있고 경찰 9,600여 명이 현재 헌재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현장 분위기 저희가 계속해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탄핵에 찬성하십니까? 탄핵에 반대하십니까? 오늘 한 조간신문에 탄핵 찬성과 반대를 묻는 아마도 마지막 여론조사겠죠.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탄핵 찬반을 묻는 국민들의 선택 과연 어느 쪽이 얼마나 더 높을까요? 지금 공개합니다. 여러분께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77.7%의 응답은 탄핵 찬성이었습니다. 아마도 오늘이 헌재 선고날이기 때문에 탄핵 찬반에 대한 여론조사는 오늘이 마지막 여론조사가 될 것 같습니다. 77.7%의 응답자는 탄핵에 찬성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19.9%가 탄핵에 반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탄핵에 찬성하는 응답자와 탄핵에 반대하는 응답자의 그간의 추이는 과연 어떻게 조사됐을까요? 탄핵 찬성 반대에 대한 추이 그래프도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여론조사 추이입니다. 위에는 탄핵 찬성에 대한 추이인데요. 81%에서 79%, 77%의 추이를 보였고요. 탄핵에 반대한다라는 추이는 14에서 15, 18%의 추이를 보였습니다만 대체적으로 탄핵에 찬성한다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홍명 논설위원님, 제가 알기로 허위원회 사저가 자택이 헌재 근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출근길 어땠습니까? 오늘 사실 제가 6시 반 정도 나오거든요, 집에서. 와, 근데 뭐 안국역 일대가 완전히 봉쇄가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늘 뭐 탄핵, 헌법재판소로 이제 탄핵 넘어간 이후에 몇 달 동안은 하여튼 굉장히 마음이 여러 갈래로 복잡했는데 오늘 저는 우리 김진 앵커가 평소에 멘탈 갑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굉장히 옆에서 봐도 지금 굉장히 뭐랄까 역시 중대한 사안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예. 긴장이 돼 있고 그 에너지가 막 옆에 느껴지고 예. 문득 3년 전이죠. 2014년 4월인가요? 꼭 이 자리에서 그 세월호 사태 처음에 배가 막 침몰하는 상황에서 우리 김진 앵커랑 같이 이제 저도 옆에서 그래서 그 사태가 이후에 벌어질 어떤 예. 우리 한국 사회에 던져준 이런 후폭풍을 미처 정말 예감하지도 못했는데 그 생각이 날 정도입니다. 제가 어제 오늘 이제 요 며칠 동안 또 기류가 또 상당히 좀 바뀌고 있다는 걸 감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제도 이제 뭐 중견 법조인들 분들한테 여러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이제 정말 인용되겠습니까? 기각되겠습니까를 여쭙어요. 초유의 관심사죠. 예. 근데 뭐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사실 인용 의견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았고 뭐 기각 이야기를 차마 말씀하시지도 못하는 분위기였는데 어제 분위기만 해도 사실 좀 대부분 한 절반 이상은 법리적으로는 좀 탄핵을 밀어붙이기에는 역부족이다. 예. 이런 말씀들을 하셔요. 그리고 재판관들 성향을 보면은 그동안의 이제 법적인 태도라든지 어떤 재판 기록을 봤을 때 8분 중에서 한 3분 정도는 인용에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압도적 인용으로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만 마지막으로 덧붙이신 말씀들이 지금 앞서도 소개하셨지만은 여론이 지금 한 70% 이상 예. 이 탄핵을 찬성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정치적 재판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여론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는 사회 분위기가 굉장히 지배적이고 예. 지금 이번 경우에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와는 달리 재판관들이 실명으로 자기 의견을 표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이게 이름을 걸고 공정하면서 소신 있는 판결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법리는 기각 쪽 의견이 많았고 그러나 사회 분위기가 인용 쪽 분위기가 많은 상황이어서 헌재가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하든 지금 우리가 뭐 사회 지도층이나 언론에서는 승복하자고 얘기하지만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쉽겠는지 불안감과 우려가 좀 팽배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 헌재가 최종 선고를 하게 됩니다. 이미 안국역에서는 앞서 보도해드렸던 것처럼 양측의 집회가 한창인데요. 저희가 오늘 헌재의 최종 선고를 기다리면서 크게 4가지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부터
공개합니다. 선고를 앞둔 헌재 주변 폭풍 전야, 촛불과 태극기가 이미 총 집결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헌재 인근의 안국역에 저희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이제 2시간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양측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았다고 하는데요. 기자 불러보겠습니다. 김유빈 기자, 현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헌법재판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는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집회 참가자들이 어젯밤부터 밤샘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탄핵 심판 선고까지 불과 2시간을 앞둔 만큼 이곳 안국역 일대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불과 100여 미터 떨어진 이곳 안국역 일대에는 탄핵 반대 집회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태극기를 흔들면서 탄핵 기각과 국회 해산 구호를 외치고 있는데요. 참가자들 일부는 8일부터 2박 3일째 철야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총동원령이 내려진 오늘 오전에는 전세버스를 타고 전국 각지에서 헌법재판소 앞에 집결할 예정이라 참가자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 찬성 촛불 집회도 어제 저녁부터 밤샘 집회에 돌입했습니다. 어제 저녁 광화문 광장에서 문화제를 마친 뒤 헌재 방면으로 행진을 벌이고 이곳에서 철야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촛불 집회 주최 측은 이곳 안국역 일대에서 잠시 뒤인 오전 11시부터 탄핵 선고 생중계를 지켜본 뒤 입장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헌법재판소 근처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리면서 경찰은 비상경계 태세 중 최고 단계인 가포 비상을 서울 전역에 발령했습니다. 또 청와대 인근과 헌법재판소, 광화문 광장에 총 271개 중대 2만 1,600여 명을 투입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 앞에서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네, 김유빈 기자가 현재 분위기를 좀 잘 보도를 해주었습니다. 양측의 입장을 저희가 좀 인터뷰를 사전에 해봤습니다. 탄기국 측과 퇴진행동 측의 입장 저희가 정리해봤는데 하나씩 보시죠. 먼저 탄기국 측입니다. 만에 하나 헌재가 탄핵을 인용한다면 성스럽고 숭고한 조국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해 생사를 같이 할 것이다. 이 다소 조금 무서운 발언들이 양측에서 나오고 있다. 그만큼 최종 판결을 앞두고 긴장감이 극에 달해 있다. 퇴진행동 측은요. 기각은 생각하기 힘든 상황이다. 범국민적 저항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저희가 주요 지점에 현재 중계 카메라들이 나가 있습니다. 먼저 청와대 쪽 화면을 저희가 준비된 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과연 청와대에서는 지금 헌재 앞에서의 이 시위 분위기와 헌재의 판단을 어떻게 지켜보고 있을까요? 비교적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것처럼 청와대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잠시 후 헌재의 판단을 기다려보겠다라는 자세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마 저 청와대 안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각 참모진들도 아마도 국민 여러분들처럼 시청자 여러분들처럼 TV를 지켜보면서 잠시 후 있을 2시간도 채 남지 않은 헌재의 최종 선고를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고요. 안국역 분위기 한번 볼까요? 화면 들어오나요? 네, 이 시각 안국역입니다. 총동원역 속에 전세 버스를 빌려서 헌재 앞에 양측의 집회 참가자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 앞에도 저희 중계 카메라 나가 있는데 잠시 후 분위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윤태훈 실장님. 참 긴장된 분위기죠. 제가 어제 저도 이제 나름대로 취재를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법 쪽에 하고 국회 쪽에 가봤는데 법 쪽에는 일부러 제가 민변 혹은 좀 보수적 법조인들이 아닌 좀 중간지대에 있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좀 의견들이 엇갈리면서도 그런 말을 하는 그 분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인데 한 문장으로 줄이자면은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해가지고 앞으로 남은 임기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 것이다. 그러면은 대답이 좀 나오지 않겠냐. 인용 가능성을 좀 높게 점치는 것 같고 국회에서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예. 기각에 대해 가지고는 시나리오를 별로 작성해 놓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기각됐을 경우에는 뭘 할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쓸 것도 없다. 그러면서 이제 인용했을 때 이제 시나리오를 좀 쓰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제일 큰 걱정은 이제 물리적 충돌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경찰의 이제 경비국 쪽에 있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되게 걱정이 되긴 하는데 생각보다는 안 클 수 있다. 그 근거로 듣는 게 이런 이야기예요. 흔히들 말하는 이제 좌파 시위대, 저도 이제 어릴 때는 좀 해봤는데 그쪽 아주 조직돼 있고 훈련돼 있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어떤 물리적인 충돌이 벌어질 때는 딱딱딱 나오는데 저쪽 같은 경우에는 되게 격렬해 보이긴 하지만은 좀 노년층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물리력을 강하게 행사하시기는 쉽지가 않을 것이다. 해산이라든지 진압이 들어간다면은 그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걸로 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박근혜 대통령에게 만약에 잠시 후 헌재가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아마 오늘 중에 청와대에서 나오게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이 인용된다면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삼성동 자택 앞에 저희 중계 카메라가 나가 있는데요. 삼성동 자택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은 탄핵이 인용될지 기각될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탄핵이 기각될 수도 있고 정말로 인용될 수도 있습니다만 삼성동 자택을 둘러싼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호로 부적절하다라는 의견이 많은데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이 인용된다면 곧바로 삼성동 자택으로 들어가긴 힘들 것이다. 하다못해 청소도 안 돼 있는 상황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삼성동 자택도 별다른 움직임은 현재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헌재 앞에 분위기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헌재 앞에 나가 있는 중계 카메라에 지금 태극기와 촛불 측, 뭐 양쪽이 다 집결해 있는데 박성규 전 대변인. 네. 아니 걱정되는 것이 저렇게 많은 분들이 탄핵 찬성과 반대를 각각 외치고 있으니까 어느 쪽이든 잠시 후면 결론이 날 텐데 결론이 나는 그 순간 혹시 불상사가 있지는 않을까?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없어야 되고 뭐 없을 것이라고 희망적인 기대를 가져봅니다. 사실 이제 여기까지 왔네요. 결국에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의미는 따져보니까는 이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게 5달 됐더라고요. 사건 수사가 지난해 10월 5일 날 됐으니까. 그리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는 석 달이 됐어요. 12월 9일이니까. 그 5달 전부터 거의 매 주말마다 이어지던 촛불 집회, 그리고 이제 국회 탄핵 이후에 진행됐던 태극기 집회, 이 두 집회가 명백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세계 만방에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굉장히 수준 높은 의식을 보여준 자랑스러운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잘 왔는데 잘 온 모습이 앞으로도 이어져야죠.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으로서 운명을 결정하는 날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날이기도 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희망을 또 그려가는 날이기도 하다고 믿습니다. 그런 예. 측면에서 책임감을 좀 가져야 하고요. 하나 분명히 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처음에 촛불 집회가 시작될 때부터 대통령의 문제를 지적했던 사람들부터 목표가 대통령의 탄핵만은 아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대통령의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상징적인 수단이었고 그 이면에는 국민을 무시하는 정치, 국민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정치,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내기보다는 내일의 절망을 오히려 키워가는 정치에 대한 자성을 촉구했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정치권의 책임을 촉구했던 모임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더 강조할 필요도 없습니다만은 현재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그 부분은 뭐 무조건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하고요. 예. 그리고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죠. 여기에 저는 정치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현재 예. 결정이 나는 순간 다른 것 다 떠나서 여야 정당의 대표들, 대선 주자들이 모여서 앞으로 일정들 그리고 앞으로 국정 과제 현안들 논의하는 절차가 꼭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오늘 헌재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를 결정하게 될까요? 미리 보는 헌재의 선고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헌재 선고는요. 끝까지 들어봐야 안다.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라는 속담도 있지만 오늘 최종 선고는 미과일식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을 파면한다 혹은 탄핵을 기각한다라는 결론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쭉 판결문을 읽고 말미에 탄핵 인용, 기각 혹은 이 선고 자체를 각하할 것인지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요. 저희가 출력물로 시간대별로 오늘 헌재의 선고 과정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오전 9시. 벌써 28분 25초가 지나갔군요.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재판관 8명 청사 출근하는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평의실에 소집을 해서 각자 최종 의견을 밝히는 판결이 진행 중이겠죠. 최근 임명된 조영호 재판관부터 역순으로 의견을 밝히게 됩니다. 이정미 재판관도 긴장했는지 머리에 동글동글한 헤어롤을 말고 출근하는 모습까지 제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이제 30분 뒤 10시면요. 탄핵 심판 방청에 추첨된 24명. 그런데 경쟁률이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796대 1에 아주 높은 경쟁률이었다고 합니다. 24명 일반 시민들과 양측 대리인단, 취재 기자 등 심판정에 입장을 하게 됩니다. 10시 40분에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확정된 결정문을 출력 뒤 재판관들에게 배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곧 이어서요. 11시 재판관 8명이 출력문을 들고 대심판정으로 입장을 하게 되고 생방송은 시작됩니다. 저희 채널A에서도 생방송 해드리겠습니다. 이정미 권한대행이 지금부터 2016 헌나 1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기일을 진행하겠다라는 선언을 시작으로 결정 이유에 대한 요지를 낭독하게 되고요. 주문을 낭독하게 되고요. 만약에 탄핵이 인용 시에는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라고 결론을 발표하게 되고 만약에 탄핵이 기각된다면 이 사건의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이렇게 발표합니다. 마지막에 이정미 권한대행이 어느 쪽의 문장을 읽느냐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즉시 파면되느냐 박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느냐 운명의 순간이 갈리게 됩니다. 저희가 잠시 후 선고를 앞두고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의 현재 심경이랄까요? 좀 사전에 취재를 좀 해봤는데요.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 측의 반응부터 함께 보시죠. 국회 측, 탄핵 인용 사유가 확실하기 때문에 8대 0으로 인용될 것으로 본다. 국회 측에서는 만장일치를 예측하고 있군요. 8대 0으로 탄핵이 될 것이다. 반면 대통령 측의 생각은 전혀 상반됐습니다. 절차 위배 문제, 증거의 부적절성 등 여러 문제되는 부분들이 있는 만큼 6명 모두의 인용 결정을 받아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몇 명은 탄핵 인용에 찬성하겠지만 결과적으로 6명의 탄핵 인용 결정을 받아내기 어려울 것이다. 대통령과 국회가 바라보는 관점이 정말로 상이한데요. 김병미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어느 쪽일 것 같으세요? 진짜 저도 되게 긴장되는 순간이긴 합니다만은 일단 대통령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증거가 사실상 충분하지 않다라는 문제는 결국은 인용이냐 기각이냐에 대한 부분에서 기각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라는 거고요. 절차에 대한 과정 문제를 했던 거는 이제 각하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이후로 어떻게든 선고를 미루려고 했던 대통령 측의 그동안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이후에는 2명만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되면은 말 그대로 대통령이 파면이 어려워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예측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이정미 재판관 입장에서는 3월 13일 이전에 선고를 한다고 했을 때 대통령 변호인단이 급격하게 전략을 수정했던 부분들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그래서 각하 결정을 이끌어내려고 했던 부분 혹시나 재판관 8인 재판관 중에 인용으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재판관 한 명이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각하 결정을 내린다라고 한다라면은 그렇게 해서 한 3명 정도의 가능성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국은 인용이 아닌 기각 결정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대통령은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국회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만약이라도 인용이 된다라는 전제 조건을 깔았을 때는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만큼 중대한 상황으로 인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만장일치를 이끌어냈을 때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헌법재판관 8인의 의견에 따라서 지금 이 순간 아마 평결 절차를 거치고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예단하기 쉽지 않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서 윤태곤 실장이 얘기했던 부분에 좀 동감되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중대한 헌법에 대한 위반 문제 때문에 전체 13개의 조항 모두를 다 인용하기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은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가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의 입장을 함께 취재해서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촛불 측과 태극기 측의 현재 상황, 현재 분위기가 지금 생중계로 보도해드리고 있는데, 저도 긴장이 돼서 좀 시야 확보를 위해서 안경을 좀 쓰고 보겠습니다. 촛불 측 분위기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역시 태극기처럼 많은 시민분들이 탄핵을 촉구하는, 그러니까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피켓과 현수막과 깃발들을 들고 역시 헌재 인근 안국역 근처에 모여 있습니다. 전반적인 그림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헌재를 경찰들이 지금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앞에 양측의 시위대가 바로 근접할 수는 없군요. 안국역 주변에서 한쪽에는 탄핵 기각을, 또 한쪽에서는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양측의 집회가 이렇게 나란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두 집회 측 사이에는 경찰이 차벽으로 철저하게 통제와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물리적 충돌이나 불상사는 없을 것으로 좀 기대를 가져보고, 그런 물리적 충돌도 절대 있어서 안 된다는 말 재차드리겠습니다. 이 칼럼. 국회 측에서는 8대 0이다. 대통령 측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6명이 다 탄핵에 찬성하겠냐. 대통령 임명한 사람도 몇 명이나 되는데. 서로 이제 기대에 섞인 전망을 서로 하고 있는 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탄핵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이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의 어떤 그 권리를 박탈하느냐라는 어떤 그 관점에서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법치국가에서 어떤 국민 주권주의라는 걸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는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탄핵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것도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관점이 굉장히 달라진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제 아주 개인적인 전망은 인용될 거라고 보는데요. 이제 문제는 그런 거겠죠. 13개 탄핵 사유가 있습니다만 거기서 한 가지만 어떤 재판관들은 이제 이것은 명백하다 해서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고, 또 다른 재판관은 이 13개 중에 한 8개는 정말 위배한 것이다라고 볼 수 예. 있기 때문에 같이 인용 결정을 내리더라도 그 내용에 있어서 디테일이 있어서 좀 다를 거라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이제 분란의 소지가 남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각이 됐던 인용이 됐던 저는 어쨌든 이번에 이 탄핵 국면을 이 87년 이후 한 30년 만에 우리나라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고, 만약에 인용이 될 경우라고 하더라도 지금 야당 후보들이 굉장히 좀 앞서가고 있는데 어쨌든 기각을 바랬던 나머지 20% 사람들이 굉장히 상처가 있을 겁니다. 거기서 좀 보듬어주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야지,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또다시 박근혜 정부가 블랙리스트 작성해서 내 편이 아니면 적으로 만든 것처럼 같은 상황이 반복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청와대는 상대적으로 고요한 분위기입니다. 아마도 지금 시점에서 청와대가 뭔가 입장을 발표하거나 행동에 나서기는 쉽지 않겠죠. 청와대도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화면 그대로를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탄핵 선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각 9시 36분 26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1시간 30분가량 남은 셈인데요. 이 시점에서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야기를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처럼 요동치는 여론, 헌재 결정에 승복할 준비 여러분들은 되셨습니까? 저희가 오늘 조간신문에 보도되고 있는 여론조사 몇 가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잠시 후 헌재 선고에 따른 시민들의 승복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함께 보시죠. 앞서 탄핵 찬성이 70% 넘게 나왔다는 여론조사 결과 보도해드렸는데 승복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탄핵 인용 시와 탄핵 기각 시에 각각 같은 질문을 던져봤는데요. 먼저 탄핵 인용 시에 승복하겠다라는 답변은 87.2%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다만 탄핵이 인용됐을 때 승복하지 않겠다라는 응답은 10.1%였습니다. 반면 탄핵이 기각됐을 경우 승복하겠다라는 답변은 47.8%로 응답률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승복하지 않겠다, 탄핵이 기각되면 47.7%로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준비를 해봤는데 마저 계속 보겠습니다. 네, 앞서 보여드렸던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십니까? 라는 응답은 찬성이 77.7%. 그 밑에 있는 건데 헌재 결정이 본인의 의견과 다를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4%가 결정을 존중해야 하므로 불만족스럽더라도 항의를 자제할 것이다. 52.1%가 잘못된 결정이므로 집회에 참석해서 항의하는 등 불복 의사를 표출할 것이다. 대통령 대리인들의 불복 시사 발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66.9%가 그래서는 안 된다. 26.7%가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발언이다. 그래도 된다. 탄핵이 받아들여질 경우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75.6%가 엄정한 수사를 해야 된다. 19.4%가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본격 수사는 선거 이후로 미뤄야 한다. 이런 설문조사 결과 소개해 올립니다. 허문명 의원님, 미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탄핵이 인용되면 87.2%는 승복, 반면 탄핵이 기각되면 47%가 승복하지 않겠다. 우리가 이제 2시간 후에 어떤 미래를 마주해야 합니까? 여론조사 기관 분들한테는 죄송한데 저는 사실 여론조사 결과를 이렇게 신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이거는 한국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미국도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항상 그 우리나라의 지금 그 보이지 않는 민심, 이제 드러내는 민심, 겉으로 보는 거 말고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말없는 다수의 목소리들을 항상 그들이 무슨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경청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저는 모든 사람들이 좀 감정적으로 격앙되지 말고 차분하고 담담하게 이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러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당위적으로야 뭐 승복해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겠지만 이게 상당히 이상적인 얘기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금 탄핵 국면이 가져올 어떤 후유증 같은 건 상당 기간 계속될 것 같지만 저는 애써 뭐 낙관하고 희망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 뭐 불복한다고 하지만 심정적으로야 둘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애초에 뭐 재판이라는 건 이 승자가 있으면 패자가 있기 마련이어서 이 분열이라는 건 불가피하고 결과에 대해서 그건 받아들이지 않는 심정적은 다 심정적으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뭐 불복하겠다는 여론이 높다고 해서 당장 뭐 나라가 정말 결단이 나는 이런 상황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다수의 그 침묵하는 지혜로운 대한민국 시민들은 이제 차분하게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다음에 대한민국의 미래 약간 뭐 대선이 날림이 될 것 같아서 좀 걱정은 되지만 어쨌든 다음 정권에 대한 이제 그 관심과 정말 올바른 대통령을 뽑아야 된다는 어떤 그런 민심 쪽으로 저는 이동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오늘 헌재의 선고, 탄핵 인용이든 기각이든 국면이 좀 마무리되고 올바른 대통령을 뽑아야 된다는 대선 국면으로 전환이 될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도 이에 충분히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시는군요. 저는 그러니까 탄핵 국면에 왜 관심이 있었냐면 빨리 이 혼란이 끝났으면 좋겠다. 정말 좀 먹고 살자. 이게 정말 민생 경제 완전히 파탄났거든요. 그런 점에서 어떤 한 고비를 좀 넘어간다는 측면에서 좀 종지부를 찍고 이제 미래를 좀 고민해야 되겠다. 또 그렇게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든 주요 정치 지도자 7명을 저희가 사전에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 이 가운데는 상당수 대선 주자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어떤 주자가 어떤 입장을 표명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인데요. 정치인들은 탄핵 심판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라는 최종 입장을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안희정 지사입니다. 촛불 민심은 이제 분열의 민심이 아니라 치유의 민심이 돼야 한다라는 입장을 알려왔고요.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국민의 뜻이 관철되도록 노력하되 평화롭게 하겠다. 평화롭게 하겠다. 평화에 좀 방점이 조금 찍힌 모양입니다. 안철수 대표입니다. 탄핵을 확신하지만 반대 결과가 나와도 승복은 당연하다. 그리고요. 유승민 의원, 헌재 결정 전에 대통령이 승복 약속을 해야 한다. 어제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남경필 지사도 어떤 결정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승복해야 한다. 정우택 원내대표입니다. 헌재 결정은 존중하나 공정한 결론을 내야 한다. 지금 주요 정치 지도자 7인의 생각이 미묘하게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수렴하는 건 박성균 전 대변인. 일단은 승복하자 쪽이에요. 무조건 승복해야죠.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현안에 맞서서 각각의 주장이 충돌할 때 최종적으로 권위 있는 판정을 할 수 있도록 헌법이 보장한 최고의 결정 기구거든요. 우리가 헌법을 얘기할 때 87년 체제 많이 하는데 87년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못 뽑던 그 체제를 바꿀 때
국민이 직접 선거에서 대통령을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할 때 만들어진 게 헌법재판소거든요. 국민의 의사가 좀 반영이 되는 건데 당연히 승복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탄핵의 위기에 몰린 것을 한 가지 이유로 얘기하면 뭘까요?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유린했기 때문입니다. 공적인 대통령의 뒤에서 사적인 정부를 구성해서, 정부 구성까지는 아니지만 사적인 관계에서 정부를 마음대로 운영하고 법을 무시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예. 그래서 법을 위배한 대통령을 탄핵 심판한다고 하는데 법의 최종 권력을 가지고 있는, 최종 결정 권력을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결론을 무시한다? 엄청난 자기 모순에 빠지는 거죠. 오늘 동아일보에서 논설을 저는 의미 있게 썼다고 봅니다. 예. 동아일보 논설 제목이 논설 한 대목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오늘은 자성의 날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건 대통령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봐야 합니다. 정치 지도자들 똑같이 왜 오늘의 문제가 벌어졌는지, 대통령은 뭐가 잘못됐는지, 지금 앞에 나왔던 7명의 정치 지도자들은 우리는 뭘 잘못했기 때문에 오늘 상황을 맞고 있는지, 그리고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왜 여기까지 왔는지, 우리가 어떤 대표들을 잘못 뽑아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봐야 하고요. 저는 그 뒤에 한마디를 더 붙이고 싶습니다. 자성의 날이 되면서 자성을 그 기본으로 한 다짐의 날이 돼야 합니다. 오늘의 이 역사가 아픈 역사, 대통령 한 사람을 어떻게 운명을 결정하는 역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대한민국이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는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다짐이 같이 만들어져야 되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제가 조금 전에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치 지도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탄핵이 기각이 되든지 아니면 인용이 되든지 어떤 경우가 되든지 지도자들은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가장 빠른 시간에 맞대서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수습해 갈 것인지, 국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보듬어 갈 것인지, 예. 거기에 정치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청사진을 제시를 해줘야 합니다. 예, 뉴스 속보 몇 가지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잠시 후 헌재에서 탄핵 기각이든 인용이든 선고가 나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다라는 뉴스 속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해지기로는 만약에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된다면,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대통령이 대통령 측에 복귀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 입장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에서 이런 얘기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문득 저는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던 날 삼성동 자택을 떠나던 그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그때의 화면부터 한번 보시죠. 강아지 이쁘다. 아주 건강하게 잘 키우겠습니다. 청와대 데리고 가서. 네, 우리 대통령을 잘 지켜주실 겁니다. 이렇게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럼요. 예, 또 힘을 주신 덕분에 제가 더 큰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이렇게 떠나게 됐습니다. 좋은 대통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년 후에 아주 밝은 얼굴로 다시 뵙게 되기를 고대하면서 5년 후에 멋있게 큰 박수 받고 돌아오세요. 기다리게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탄핵 선고와 관련된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권한대행 주문 낭독 후 대통령의 오늘은 과연 어떤 결과를 맞게 될까요? 청와대 관계자를 저희가 좀 사전에 취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선고 전에 특별한 메시지를 내지 않을 것이다. 조용하게 결과를 지켜보고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헌재 결과에 대해 낙관도 비관도 하지 않는다. 법리적으로 대통령이 탄핵 사유가 안 되기 때문에 헌재가 신중하고 현명하게 판단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런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여권 관계자도 저희가 좀 취재를 해봤는데요. 어떤 참모도 박근혜 대통령 앞에서 탄핵 인용을 거론할 수 없을 것 같다. 청와대 바깥의 분위기와 청와대 내부의 분위기는 약간의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떤 참모도 탄핵 인용에 대비한 무언가를 대통령에게 이렇게 직언을 하지를 못했다. 청와대 관계자인데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가 이 삼성동 자택과 관련해서도 이런 얘기를 저희들에게 했습니다. 과연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 대한 어떤 준비를 했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탄핵이 인용될 경우 박 대통령은 삼성동 사저로 갈 것이지만 그에 대한 준비를 해두지 않았다. 하지만 대통령이 어디 달리 갈 곳이 없다. 이렇게 밝혔고요. 삼성동 사저가 4년 동안 비어 있었는데도 걸레질 한번 한 적이 없다.
탄핵 인용을 가정해 미리 가서 청소할 수도 없는 노릇이지 않겠느냐. 하야를 했던 윤보선, 최규하 대통령 등 전례를 보면 청와대 하루 이틀 머문 경우도 있다. 오늘 탄핵 결정 사항을 보고 정리하게 될 것이다. 제가 지금 이렇게 자막을 보면서 참 답답했어요. 아직까지도 그렇구나. 아까 그 여권 관계자의 말이 사실이라면은 바깥에하고 온도차가 큰 것 같다. 탄핵의 인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지금 대통령께서는 두 가지 다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 오히려 인용 가능성에 대해서 더 큰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기각이 될 경우에는 이제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이겼다 이러겠습니까? 제가 그동안 잘못한 바 많다. 겸허하게 국민들을 통합하겠다 이런 식으로 내면 되는 거예요. 예. 탄핵이 인용됐을 때는 자, 아까 이제 야권 정치인들은 대체적으로 국회에 있는 정치인들을 승복하겠다. 정치인들이 이제는 화합에 나서야 됐다라는 식으로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좀 힘들겠지만은 탄핵에 인용되지 않으면 승복하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메시지를 던지고 이끌 준비가 돼 있다는 이야기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한쪽에 있는 대통령으로서는 탄핵이 인용됐을 경우에 그 자기 지지하는 분들 그리고 불복하겠다는 분들한테는 메시지를 보내야 되는 거거든요. 사전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설마 준비가 없을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만은 지금 저기 발언대로 아무 준비가 없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탄핵이 기각되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고 인용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낸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마지막까지 무책임한 행위라고밖에 저는 볼 수 없습니다. 두 가지 시나리오를 왜 준비 안 했겠습니까? 아마 지금 같은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두 그룹이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는 일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이 정말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대리인이라든지 다른 사람을 시켜서 입장 발표를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상황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사과 그리고 앞으로의 국면에 대한 대통령의 이야기가 반드시 있을 때만이 지금 바깥에 나가 있는 소위 말해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여론들을 좀 잠재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탄핵이 인용됐을 그러니까 탄핵이 이제 기각됐을 경우는 정말 엄청난 대혼란의 상황이 올 것이고 앞서 이제 우리가 여론조사 결과를 봤지만 한 절반 정도 되는 국민이 승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야권의 지도자들의 딜레마가 있을 겁니다. 본인들이 말로는 승복하겠다고 하지만 그 승복을 나가서 반대하는 국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설득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면은 본인들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정치적 표 계산일 때 쉽지 않은 내용일 거거든요. 양 극단에 처해지는 상황 모두 본인이라고 하는 정치적 지도자 입장에서는 표 계산을 하게 되거나 본인을 생각했을 때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그럼에도 국가와 국익을 생각한다라면은 내 정치적 이해관계가 다른 국민들을 설득하는 노력들이 지금의 정치인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마음을 좀 비우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각 촛불 집회 측과 태극기 집회 측이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고 반면에 청와대는 고요한 분위기라는 것 다시 한번 저희가 현장 중계로 연결해 드렸습니다. 저희 돌직구 쇼가 오늘은 좀 방송을 일찍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11시에 헌재에서 탄핵 선고에 대한 생중계를 저희 채널A에서 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돌직구쇼는 여기까지 보도를 해드리고 잠시 후에 돌아와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60초 후에 돌아옵니다.